첫 번째는 충격적인 제 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네, 굉장히 나중에. 뭐 나중에 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에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말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태동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요 쟁점 그리고 한국형 FBI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무슨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열리지도 않았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제대로 서로 합의를 해놓고. 뭐 해놓고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사개특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지금 이 문제는 뭐 별건으로 네, 한다 시급한 하더라도 현안은 아니지만 연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사실 국민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돼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검찰의 심장부 책에서 이 사건은 검찰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좀 판결에서 미진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네. 이 판결의 핵심은 그 검찰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정책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네. 검찰권을 남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했다. 이 네. 부분은 그 예.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이 판결의 핵심이고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의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고요. 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이나 증거의 미흡함 등으로 인해서 네. 이 무죄가 된 점이 아쉽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관련해서 고발장을 보면도 알겠지만 고발장이 지금 좀 나와 네네.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고발장의 핵심적인 페이지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라고 보는데요. 예. 한번 조금 시간이 예, 말씀해 14페이지에 주시면. 보면 예. 맨 첫째 줄에 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합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 아무개 제보자죠. 네. 제보자 X라고 칭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 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 네. 이 대목. 예. 그 다음에 몇째 대여섯 줄 밑에 피고발인 지모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은 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거죠. 네.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 네. 가장 핵심적인 검찰총장의 직속 눈과 귀이고 이 시기는 장모 대응 문건 등을 보건대 네. 검찰총장의 로펌처럼 네. 변호사처럼 이런 기능을 머리 역할도 좀 했었죠. 네. 이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보와 인력을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예. 한다는 것이 결국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발장을 작성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고발 이후에 보면 예. 제 책에서 이 대목은 저는 이거는 극우 보수 유튜브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법정에서 예. 등을 했습니다. 예. 한 번 그때 얘기했던 거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예. 작성 제출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내지 승인하에서 나간 고발장이다. 네. 또 한동훈 검사의 공모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공모. 지점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전달 행위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했어요. 네. 왜 그랬는지도 또 기본적인 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인정했어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공범자로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불구불리의 원칙이니까 판사는 판단할 수 없죠. 예. 이거는 이제 추후 재수사를 통해서 예. 진상이 밝혀지고 예. 사실이면 공소제기 돼야 되고 예. 사실이 아니면 무혐의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판결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나타났으니까 예. 재수사가 필요하죠. 예. 그 가장 핵심적인 1차적인
뭐 처분문서와 같은 거, 예. 또 선박의 앵커와 같은 거, 예. 나침판에 같은 중요한 건 이 고발장 문서라는 거죠. 잘 읽어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 예. 대해서 고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극우 보수 유튜브의 기능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예. 그 하단 단락에 보면 예. 뭐 중대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등을 옹호하면서 예. 오히려 예.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게 검찰에서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말 잘 씁니다. 아, 역할과 맡은 바 제 직무를 본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 충실히 이행한다. 네, 이게 검사의 언어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15페이지에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운동, 이게 서초동 집회를 말하는데요. 아. 그 당시 제가 기억하고는 그때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구호 슬로건들은 네.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었어요. 조국 수호 이런 거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무슨 뭐 짜장면으로 희화화된 말들은 나왔었지만 이 정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운동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수윤 갈등과 윤석열 찍어내기, 예. 그걸 통한 대권을 획득해 가고자 하는 하나의 예. 그 기획된 프레임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극우 보수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15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쭉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보면 네. 위각 언론 보도에 대한 띄우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아, 위각. 위각 이런 말들은 일반인들은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 판사 내지는 검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위각. 아, 예. 각자는 잘 안 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강문서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예. 판사들은 예. 이 서류들을 이런 말도 잘 안 쓰거든요. 검사들은 예, 이 각, 위각. 위각. 네. 예. 예. 이런 것들은 이거 검사의 언어예요. 예, 그래서 검사의 표현들이 언어다. 표현과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극우 보수 유튜브라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예. 이건 이제 윤석열 부부, 네. 윤석열 김건희가 네. 이제 앞부분에 그 고발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손준성 검사가 예. 단독으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할 리도 없고, 예. 이 수정관실의 인력과 정보가 활용돼서 예. 정당에, 예. 유력 정당에 전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중사 개인이 판단해서 이런 일들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간접적인 그 지시와 승인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예요. 이거는 네. 검찰에서는 상식에 속하고 예. 굳이 표현한다면 특수한 경험칙으로, 예. 제가 법정에서 이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실 것 같아서 네. 특수한 경험칙이다, 이 정도 간접 사실이 있다면 확실하다. 네. 판결문을 이 시간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할 일이 없다. 예, 로그인해서 예. 그 당시에 법조인대관에서 할 수 없다. 이 예. 고발장 첫 페이지에 보면 예.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네. 66년 뭐 12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예. 기본적으로 법조인대관을 할 리가 없다. 유독 이 시기에 예. 뭐 페이스북 갈무리를 할 리가 없다. 이 예. 정도의 간접 사실 등을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네. 이거는 이런 지점들을 제가 증언을 통해서 예.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확신에 가득 예. 차서 진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지점들이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예외일 수가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극우 검사가 이런 글을 쓰나,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극우 보수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너무 좀 사건이 좀 복잡해지고 예. 이 상황 급박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빠른 시간 내에 소수의 사람들이 제출돼야 되는 것들인데,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든 내지는 조직 내 추후에 어떤 책임, 어떤 형태라든 간에 공격을 받을까봐 침묵하거든요. 제대로 일부 양심 있는 수사관들이 뭐 포렌식 결과 같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양심 있는 증언하는 그 직원들의 상당한 양심 있는 직원들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검찰 조직의 신뢰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분들이죠. 그런 네.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보안이 도대체 유지되는데? 이 고발장은 누가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설은 네. 저는 이제 극우 보수 유튜브 가설술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수정관실의 검사의 작성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네. 4월 3일자 고발장은 예. 복수의 작성자가 있을 것이다. 예. 뭐
중간에 리뷰하고 뭐 오탈자 점검하거나 예. 뭐 괜찮아 하는 것도 다 작성자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실제 작성됐다. 예, 실제. 예, 추가됐다. 예. 라는 점에 대해서 극우 보수 유튜브라는 견해들을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조성은 뭐 공익신고자의 예. 진술 등을 이렇게 인터뷰 기사 등을 좀 예. 보고 예. 뭐 세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예. 그 내용을 보고 다시 고발장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네. 이게 한동훈 검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론을 했습니다. 그런 가설들을. 한동훈 검사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추론을 하셨다는 그게 거죠. 이제 그 전날 이 고발장 가설이죠. 네. 언제든지 가설과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거를 수사와 증거를 통해서 해소해가는 과정이죠. 예.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면 기소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열리지 않은 카톡의 예. 단톡방, 예. 그다음에 수많은 통화 횟수들, 예. 그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예. 그다음에 한동훈과 예. 손준성, 그 권순정과 이런 것들이 네. 이례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날 한동훈 검사가 저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상당히 격지 멀리 네, 떨어져 네. 있는 사람인데 60장의 사진 파일을 보낸다는 거죠. 네. 과거에 했던 것이라는 것으로 과거에도 사진 파일을 그 언론 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은 조성은 씨가 네. 진술도 했어요. 네. 공익신고인.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 예. 부분은 그 재수사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예. 왜 그렇게까지 예. 제공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위가 인정 안 된다고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진도 시켰죠. 제가 감찰부장을 3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이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되면 이 징계시효가 3년인데요. 네. 뭐 다른 뭐 성비 뭐 예. 이런 거는 예. 뭐 5년인데 이거 예. 3년이에요. 예. 길지 않죠. 예. 2020년 4월 3일 날, 3월 예. 30일부터 4월 3일자 벌어진 행위이면 이제 징계시효 3년이 이제 만료되려고 하면 형사재판이 돼 있으면 예. 일단 검찰총장은 징계 청구를 해요. 예. 신문에 또 그대 보도되죠. 이런 예. 거는 5년이 구형됐고 예. 공수처가 예. 실형 1년이 선고됐어요. 예. 그럼 중징계 청구됐다라고 언론이 예. 보도되는 것이 마땅해요. 예. 그게 정상적인 로직이라는 거죠. 법무부에서는 정상적인 로직이죠. 예. 법무부에서는 이제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예. 징계 심의를 정지해요. 예. 검사 증거법에 따라서. 예. 물론 증거 명백하면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정상적인 로직인데 네. 특별히 손준성 검사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인정 안 됨으로 해서 그걸 털어내고 네. 또 검사장으로 승진. 승진시켜주는 아주 네. 극히 이례적인 왜 국민들은 상식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또 의심하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이 고발장을 보고 느꼈던 일감은 극우 보수 유튜버가 썼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의심을 검사가 설마 이런 글을 썼을까 예, 생각했죠. 설마 검사가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세히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것은 뭐 위각 뭐 이런 표현 등을 볼 때 이것은 보수 유튜버보다는 검사의 언어나 검사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예.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기획과 플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예. 기획. 예. 기획들은 이제 특수부 예. 공안 쪽에 기획을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도 기획 언론 대응도 늘 하고요. 언론 대응. 예. 그러니까 언론인의 문구, 예. 이런 언론인의 언어, 정치적인 언어들에 대한 상당한 훈련들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근무 경력과 보직 경력을 살펴보면 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고발장은 한동훈 그 가능성도 검사. 배제할 수 없다. 예,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 배제할 부분에 수 대한 없다. 것들에 대해서 예. 그 필요한 재수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예. 근데 거죠. 당시에 카톡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요? 그 지점들이 좀 그런데요. 예. 그 기획을 누가 했을까? 예, 누가 이제 기획을 했을까요? 그걸 이제 머리, 네. 가슴, 손, 발, 예. 이 지체 예. 등을 생각하면 수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는 누구였을까라는 예.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중에 일부인 그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예. 김건희 씨의 예. 이런 지점들이 이제 예. 살펴볼 지점이 있는 이 거죠. 고발장의 피해자가 3명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그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3명이잖아요. 네, 그 세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행위들이 있고 네. 그 행위들은 기획과 플레이어라는 거죠. 기획과 플레이어다. 예, 그 중에서 어떻게 실행 행위를 분담했는가라는 네. 것들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과 심지어는 선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예. 왜 한동훈 검사와 그 직장 상사의 부인과 수많은 카톡과 전화가 있었는가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건 민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민원이 있었나? 예. 뭐 보통은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주식 거래라든가 이런 예. 쪽에 이제 많이 통화가 오고 하거든요. 업무상. 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카톡의 비밀번호, 그러니까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열리지 않아서 카톡의 내용을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 하고 있고 김건희 뭐 일부 여사 저는 뭐 추론되기는 한 지점들이 어떤 있긴 내용들이 합니다. 좀 추론이 예를 들어서 되십니까? 제가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검찰총장실에서 이제 그 보고를 하고 네. 하고 나니까 곧바로 빠른 예. 시간 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른 시간 내에 공문서를 작성해서 예. 이렇게 지시하는 정도의 경험들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바로 감찰 상과장하고 보고를 했는데 네. 바로 감찰 상과장에게 뭐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진상 확인 보고 관련해서 예. 이런 공문으로 지시하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어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뭐 항용 수법이거든요.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감사를 네. 방해하는 예. 지체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예. 감찰만. 힘을 소진하게 하는 거죠. 예. 그 보고서 작성하려면 또 시간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시점들도 있고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수법입니다. 예. 그런 지점도 있지만 예.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손준성, 권순정, 한동훈의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곧바로 시차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리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이런 지점이 있었다. 예. 또 어떤 분은 어떤 또 검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무슨 언론과의 검찰 내부 문서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들이 불필요하게 제기된다는 거죠.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마땅히 확인이 제공했어야 안 되죠. 됐으니까.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걸 열었어야 되죠. 예. 검찰 아니, 조직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검사잖아요, 스스로가.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직도 좀 일부 남아 이게 뭐 당연한 건데요. 예. 이런 말이 있죠.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네. 이거는 거짓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검사는 원래 그래요. 네? 검사는 원래 공정과 정의의 객관 의무를 준수하는 물론 다 모든 예. 검사가 아니고 예. 정치화되고 부패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은 그래요. 네. 상당수. 예. 이런 부분들은 그 검사로서의 어떤 객관 의무 공정과 수사의 개념들하고는 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뭐 검사가 차마 그랬을 리가요. 예. 검사는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아니, 제가 이제 통해서 저희가 그 불편하게 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이제 준법 의식을 갖고 살고 법을 지키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사소한 흠들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털면 다 나온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정작 그 검찰권을 갖고 있는 이 검사들은 법 앞에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정도는 협조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네. 이런 그 세상에 무법천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